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도 관여한 흔적들이 드러나면서 여수에 본거지를 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을 농수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과 웰빙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내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주체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았던 데다 박근혜 정권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굳이 도비 지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센터 업무가 다른 기관단체와 중복되는 것도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입니다. 기존에 우리 전남의 테크노파크나 생물자원진흥원이나 모든 그 출연기관들 그 사업하고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먼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체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 창조경제센터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지만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당장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판로와 바이오 화학 분야 벤처기업 육성 등 내년도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창조혁신센터보다 벤처기업 육성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센터가 생긴 지 이제 막 1년 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창업기업들, 아이디어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은 더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정농단 사건의 불똥이 창조경제센터에 튀면서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전남 창조경제센터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가 신형 경비정을 취역하고 현장 구조 업무에 투입합니다. 건조비만 46억 원이 투입된 P08정은 길이 28.7m, 너비 5.4m, 최고속도 29노트의 50톤급 최신형 경비정으로 17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오늘 취역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해경은 이번 신형 경비정 투입으로 해양경비와 각종 구조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축산 농가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일단 불이 나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옥룡면의 한우 농가. 소방대원들이 동절기 화재 예방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1000마리가 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대원들은 소화기와 볏짚 등 축산 농가들의 비품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동작 시험은 이상 없고 수신반은 정상 작동하고. 축사 보온을 위한 전기 설비와 바람막이 등 시설물 확인도 빼놓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연성 소재로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도내 축사 화재로 25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해 겨울철 난방기계 사용은 물론 축사 내에서의 용접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축사는 대부분 그 소방 관사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소화전이라든가 소방시설에 유의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각 농가의 예방활동과 함께 화재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농가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 고흥군 도화면에 있는 취나물 납품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등 건물 내부 22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매립 문제로 지연되어 왔던 율촌 이산단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율촌 이산단 준설토 매립을 마무리하고 매립이 끝나면 부지를 인수해 산단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은 그동안 광양항 내 준설토 매립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연돼 왔지만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접근성과 기반 여건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울돌목 위로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인데 빼어난 경치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군선으로 10배가 넘는 외선을 물리쳤던 호국성지 울돌목. 평균 유속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신노트로 거센 물살에 곳곳에서 치는 소용돌이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역사의 현장인 울돌목 위로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해남 우수형 관광지와 진도 타워 사이 총 연장 998m로 8인승 곤돌라 30대와 4인승 리프트카 20대가 설치됩니다. 궤도 운송 허가를 해가지고 2월 말 내년 2월 말에 완료가 되면 3월 중에 바로 착공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울돌목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는 모두 3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데 최근 부지 매입까지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도 해상 케이블카는 전국에서 입지가 그 두 번째로 사업성이 좋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장소이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다도의 아름다운 풍광, 거센 물살이 연출하는 스릴감, 호국 성지와도 연계돼 새로운 명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돌목 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에 이은 국내 두 번째 해상 케이블카로 오는 2018년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공항의 이용객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여수공항 이용객은 2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으며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여수공항은 지난 10월 아시아나항공의 제주 노선이 추가되면서 당분간 이용객 수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의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2,4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7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중국.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대국 중국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양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那么韩国的整个汽车的产销量呢，虽然说跟中国相比是很小，但是呢，在自主设计的开发上呢，实际上是非常强的。 자율주행의 스마트카, 전기자동차의 필수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울산과 제주, 충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이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제주는 마중물 역할과 R&D, 디자인 센터 역할들을 하고 광주는 그런 생산 거점의 큰 비즈니스의 어떤 메카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서 한편 광주시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도 이번 포럼에 함께했습니다. 또 조이롱 자동차의 왕룽파 사장이 다음 주 광주를 찾아 MOU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에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는 여수 생활유물박물관이 이번 달부터 개방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이번 달부터 개방 시간을 주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 생활유물박물관은 지역의 전통과 풍습을 알려주는 700여 점의 생활유물이 전시돼 가족 나들이 장소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교육장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여수 시내권 주행속도 하향 조정이 이번 달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어제부터 도심권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조정할 방침이었지만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시외권은 시속 60km, 일부 이면도로는 30km 등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곳이 많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과정만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조 3,496억 원에 대해 의결 처리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1억 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도 많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어서 오늘 아침이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북 제천 해수운주가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 영하 3.3도로 대부분 지방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진 않지만 공기 자체가 무척 차가우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3.3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2.2도로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 11도, 울산 1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